해질녘 청계천 물빛이 은은하게 번지던 어느 봄날 홍대 한복판의 작은 카페 안쪽 통유리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등지고 앉은 노영석 PD는 빈 머그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굴리고 있었다. 새 식기를 끝낸 지 벌써 2계절이 지났지만 그날 현장에 남았던 온갖 잔향, 무심히 넘긴 통편집 컷 사이로 스며든 젊은 트로트 목소리 푸짐한 한 끼를 앞에 두고도 부끄러워 고개 숙이던 소년의 웃음 제작진마저 카메라 움직임을 놓칠 만큼 진심이 터져나왔던 순간들은 좀처럼 바스라지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새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빈예서라는 이름을 첫 페이지 중앙에 적었다. 프로그램 콘셉트를 설명하는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잔잔한 에너지 조급하지 않은 성장 청춘의 목소리라는 세 줄이 요약처럼 들어갔고 그 뒤엔 괄호 안에 작게 빈해서 다시 나는 메모가 붙었다. 하지만 계획은 뜻밖의 고비를 만났다. 갓 20살을 넘기기도 전 언어 논란이라는 예기치 못한 회오리가 빈해서 앞에 불어닥친 것이다. 방송 출연 도중 짧은 발언 일부가 악의적 편집으로 클립화되어 퍼졌고 댓글창에는 성숙하지 못했다 같은 비난이 한동안 꼬리를 물었다. 소속사 해명과 동료 가수들의 증언이 뒤달았지만 일단 확산된 오해의 속도는 진실이 따라잡기에 버거웠다. 결국 빈에서는 자발적으로 모든 예능 스케줄을 미뤘다. 프로그램 이미지에 누가 될까 바라는 한마디 뒤엔 지금 화면 앞에 서는 건 무책임이라는 자책이 켜켜이 숨겨져 있었다. 노 PD에게 전달된 건 출연 정중고사라는 짧은 메일이었다. 제목이 죄송합니다로 시작되고 본문이 2문단 만에 끝나는 메일이었다. PD님과의 작업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그 불편한 무게를 제작진께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진심과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노 PD는 모니터 앞에서 메일을 읽고 마우스 포인터로 답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현장에 있던 조연출은 그걸 보고 또 한 명의 청춘이 자기를 지키려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에 목이 시큰했다. 일선 제작진은 솔직히 아쉬웠다. 빈에서의 존재감은 이미 한 차례 검증된 카드였다. 촬영 사이사이에 빚어지는 인간적인 틈 부스러진 김치전을 밥 위에 살포시 얹어 스태프에게 건네거나 기타 하나 들고 즉석에서 밥 먹자 같이 웃자라는 짧은 후렴을 흥얼거릴 때마다 출연진도 촬영팀도 동시에 피로를 입곤 했다. 장비도 쉬어가야죠라는 농담으로 로케이션 박스를 들어 나르던 순간 현장 막내 FD가 선배 저분은 참 희한하게도 여백을 채우내라며 감탄했던 장면이 아직도 여러 제작 스태프 메신저에 전설의 현장 짤로 돌아다닌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노영석 PD는 매일 답장을 보내는 대신 회사 도서관 구석에 놓인 칠판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우리 프로그램은 사람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숨쉴 공간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장을 팀원 단톡방 첫 공지로 올렸다. 제작사 내부회의 자리에서 조연출 이 섭에 대한 리스트를 내밀 때마다 그는 다직 기다려보자고 했다. 출연진 라인업이 비어있는 칸이 많아지자 실제 편성 부서에서는 불안해했지만 PD는 웃으며 말했다. 예능엔 타이밍이 생명이라지만 때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용기가 더 큰 생명력을 만든다. 그 사이 빈에서 역시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지만은 않았다. 팬카페에는 매주 꼬박꼬박 손글씨 편지가 올라왔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수련회 다녀온 중학생처럼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고 시작된 어느 날의 글에는 교즘 사과를 깎아 먹으며 연습하는 로빈 블루스라는 소박한 음원 링크가 딸려 있었다. 그 다음 주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설명이 길어지면 진실은 초조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짧은 멘트 아래 기도하는 이모지 하나만 올렸다. 팬들은 댓글로 차라리 길게 말해달라. 기다리느라 초조한 사람은 애정 어린 투정을 부렸고 소속사 홍보팀은 그 댓글을 다시 캡처해 사내 보고서에 붙였다. 논란 이후 팬덤 충성도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실질적 수치보다 더 강렬한 감정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노영석 PD의 새 예능은 녹화를 3개월 뒤로 미뤘고
제목은 미정 상태로 스프링 모드처럼 떠 있었다. 방송국 편성표 빈칸을 채우려던 다른 PD들이 속속 합류했지만 빈에서 섭외가 안 되면 차라리 포맷을 바꿀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하지만 어느 날 노 PD가 팀원들에게 이런 메일을 돌렸다. 조금 느려도 된다. 다만 진심이라는 연료는 절대 떨어뜨리지 말자. 메일 말미엔 또 다른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예서 씨에게 시간을 빌려준 대신 우리는 콘텐츠로 보답해야 한다. 그러던 6월 빈에서는 팬미팅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 시간 동안 무얼 했냐고 물어요. 저는 그냥 숨 쉬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들숨 날숨 그것만 집중해보니까 제 안에 남은 진심과 두려움이 또렷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무대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관객석은 울컥했고 SNS 하이라이트 영상은 샵사인 숨을 쉰 진심백 /사인 빈에서라는 태그와 함께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겼다. 팬들은 댓글에 숨조차도 음악이라 적었다. 그 글이 업로드어 순위 최상단에 노출되는 순간 노영석 PD는 휴대폰 알림으로 영상을 봤다. 그리고 즉시 팀 채팅방에 공유했다. 콘텐츠로 보답할 시점 도착. 그 후의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노 PD는 빈예서에게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예서 씨가 숨쉬는 동안 우리는 무대를 새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외부 오디언스를 위한 박수 대신 내부 스태프들이 첫 관객이 되어주는 작은 녹화 카메라엔 필터를 씌우지 않고 조명 도 자연광 위주로 씁니다. 혹시 괜찮다면 다시 얘기할까요? 그날 밤 답장은 의외로 짧았다. PD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노래해도 될 것 같아요. 합류 결정이 외부에 공식화되자 업계는 들썩였다. 논란을 딛고 복귀를 선언하는 스타에게 늘 따라붙는 이미지 세탁이라는 비아냥이 일부 섞여 나왔지만 대다수 반응은 천천히 돌아오는 방식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였다. 새 식기에서 봤던 그의 인간미가 이미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전 논란을 퍼나르던 일부 네티즌도 기다려준 팬들과 제작진에게 박수라는 글을 남겼고 언론 칼럼에서는 돌아오기라는 키워드를 꺼내들며 휴식이 곧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분석했다. 파일럿 촬영은 여름 장마가 맞거친 가평의 작은 수목원에서 진행됐다. 소형 리프트 크레인을 이용해 찍은 드론 샷 대신 PD가 직접 손에 든 짐벌 카메라가 숲길을 따라 이동했고 첫 오프닝은 제작 스태프 20명이 둘러앉은 조용한 공터에서 시작됐다. 빈에서는 셔츠 소매를 2번 접어 올리고 기타를 안고 앉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가 그친 뒤 남은 나뭇잎 물기를 닮아 촉촉했고 조금은 술에 취한 듯 낮게 떨렸다. 한 곡을 부르고 2곡째 넘어가면서 그는 멈칫했다. 현장에 울리는 어색한 침묵. 그리고 곧바로 덤덤한 독백이 이어졌다. 사실 오늘이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길 바라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가능할까 고민했거든요. 카메라 뒤에 있던 노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집은 그런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진심은 때로 카메라 앞에서 떨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촬영이 끝난 뒤 팀은 근처 민박집 작은 마당에 모여 삼겹살을 구웠다. 제작진, 로케이션 기사, 조명, 어시스턴트, 소속사, 매니저까지 원안에 둘러앉았다. 빈에서는 종이컵에 담긴 탄산음료를 들고 논란을 통해 배웠다고 했다. 제가 쉴 때 무대도 쉬었다는 거요. 무대를 사랑하지만 무대가 저를 먼저 사랑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그 말에 노 PD가 잔을 맞대며 답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렸어요. 무대가 예서 씨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방공기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가 섞였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몇 주 뒤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은 들끓었다. 여백을 껴안은 예능 기대된다, 배려가 만든 서사가 떨린다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트레일러엔 자막 하나 없이 고요한 숲길을 걷는 빈예서의 옆모습과 살짝 떨리는 숨소리만 담겼다. 영상 말미 PD의 내레이션이 짧게 깔렸다.
시간을 빌려준 사람과 기다려준 사람 그 둘이 나누는 한 끼 이야기. 단 30초짜리 영상은 칼군무나 비웃음 따위 상투적 키워드 없이도 단숨에 조회수 200만을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이를 최메이드 느린 템포 예능이라 불렀고 광고주들은 PPL 문의가 아닌 브랜드 후원 형태의 협찬을 타진했다. 녹화를 이어가며 프로그램은 점점 모양새를 갖췄다. 첫 회엔 빈에서가 팬들이 보내준 손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며 짧은 멜로디를 붙이는 장면이 들어갔다. 두 번째 회에는 논란 당시 악성 댓글 몇 줄을 큰 종이에 프린트해 캠프파이어 불꽃에 태웠다. 카메라가 그제를 클로즈업으로 잡는 동안 화면, 박로 PD의 목소리가 흘렀다. 무대는 남은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 세 번째 회에는 빈에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 초등학교 작은 강당에서 동문들에게 옛날 노래 한 소절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겼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요란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숨쉬게 했다. 드디어 방송 첫날. 시청률은 동시간대 3위로 출발했지만 실시간 트렌드는 1위를 찍었다. 정적이 이렇게 울림일 수 있나 사람 냄새가 난다는 평이 이어졌고 다음날 주요 포털에는 예능의 새로운 온도라는 문화 비평이 실렸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방송 마지막 자막. 제작진 명단이 흐르는 동안 예서 씨를 기다려준 모든 이에게 감사라는 글이 굵은 고직체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 지금도 숨쉬고 있을 누군가의 진심을 응원하며 팬들은 마지막 자막을 캡처해 SNS 프로필 배경에 걸었다. 나도 숨쉬고 있다는 태그가 번졌고 익명의 시청자는 돈을 불안으로 잠 못 자던 내가 누군가의 기다림 덕에 숨을 고른다는 댓글을 남겼다. 조회수에 집착하던 연음인보다 느린 속도를 탔지만 감정의 깊이는 충분했다. 몇몇 매체는 노영석 PD를 인터뷰했다. 시청률이 곧 성적표가 되는 환경에서 모험 아니었냐 묻자 그는 웃으며 답했다.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건 사람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안부예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게 해주는 것 그게 콘텐츠의 힘 아닐까요? 빈에서는 방송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제가 성장했다고 해주는데 저는 그냥 숨쉬는 법을 조금 배워들 뿐입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그때마다 숨을 고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다시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할 겁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도 팬들의 이어폰 속에서 작은 울림이 되어 돌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다음엔 어떤 숨결로 우리를 찾아올까? 노영석 PD팀은 벌써 두 번째 시즌을 기획 중이고 빈에서는 새 싱글 숨 그리고 봄을 레코딩 중이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오해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끗이 숨쉬기 좋은 공기처럼 씻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진다. 빈에서와 노영석 PD가 보여준 건 바로 그 증거였다. 진심이 숨쉬는 속도로 움직였을 때 프로그램도 사람도 결국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래서 다음 방송이 언제인지 묻기 전에 우리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숨 쉬자. 그리고 언젠가 노래하자.